자, 111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의 1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인사부 박한별 사원, 부양가족 관련된 내용이다. 제시된 자료만을 이용해서 사원 등록을 하고 부양가족을 모두 등록 후에 박한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입력해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부양가족 등록을 하는 거죠. 사원 등록하고 부양가족 명세에다가 부양가족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주민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건 제가 이제 써놓은 건데, 이게 이제 25년도 기준으로 요 번호를 제가 좀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고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여러분? 먼저 사원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원천징수 쪽에 사원 등록으로 가서, 자, 번호가 몇 번이죠, 여러분? 보니까 500번대, 500번, 500번 코드. 자, 그리고 박한별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주민번호가 거기 나와 있으시죠? 81 문제 보시면 05, 05 그리고 2027, 818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입사일자는 올해 2025년도 6월 1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주소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사원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보니까 본인은 입력되어 있고요. 자, 이제 배우자부터 F1번 눌러서 배우자부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입력해서 부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김준호라고 나와 있고요. 자, 주민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800 525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56 931 나와 있는 그대로. 자, 그러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득 현황 및 기타 사항을 보시면 소득이 없고, 자, 배우자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같이 있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줍니다.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소득자의 직계존속, 박인수라고 돼 있고요. 자, 주민번호 입력하시고요. 그죠? 51, 거기 보시면은 5107, 25, 그 다음에 1013, 1013, 119. 자, 나이가 60세가 넘으셨고, 소득이 있다는 얘기가 있나요? 보니까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 1월 31일 날 돌아가셨죠. 그러면 사망일 전일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30일은 살아계신 거니까 올해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0세 이상으로 공제를 받고요. 또 70세가 넘으셨으니까 경로 우대도 받고 장애인 공제도 받는 거죠. 장애인은 장애복지법상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입력하다 보면 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근로자 본인 박한별이 여성 근로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배우자가 없다고 그러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있으니까 부녀자 공제를 체크를 해 놓고 갔어야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먼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직계비 소개, 아들, 김은수라고 되어 있고, 내국인. 자, 주민번호 입력하시고요. 07, 05, 10, 그리고 3212, 685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20세 이하이고요. 문제 보시면 분리과세 기타소득 200만 원이 있어요. 우리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데 분리과세 되었대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자가 되겠죠.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되는 게 아니니까. 자, 국외 유학 중이다. 자, 직계비속은 떨어져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줘요. 그러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주민번호가 빨간 색깔로 나와도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자라고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딸이 있죠? 그럼 여기 직계비속 자녀 김아름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주민번호는 2512, 문제 보시면 25 맞나요? 25125, 그 다음에 4, 11, 57, 3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올해 지금 출산한 거네요. 그죠? 그러면 20세 이하로 공제 받을 수 있고, 자, 만 8세 이상이 아니다 보니까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되진 않고요. 대신에 출산 입양 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지금 첫째예요, 둘째예요, 여러분? 둘째죠. 그죠? 자녀 김훈수가 있고 요번에 김아름을 또 출산한 거니까 둘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자, 이렇게 밑에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하시면 또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으로 해당 그림에다가 캡처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연말정산이겠죠, 당연히. 자, 25년도 7월 1일에 입사한 김기웅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25년도 7월 1일에 입사한 김기웅. 자,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요. 입사일자는 올해 25년도 7월 1일로 직접 수정하라고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연도를 변환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직접 수정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전근무지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연금저축,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전근무지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먼저 자, 사원등록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들어가 보면 김기용이 지금 입사일자가 2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2025년도로 수정해서 연습하기로 했죠.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제가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2025년도 7월 1일로 수정하라고 했으니까 수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걸 닫고요. 자, 실제 기출문제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요. 이제 저희가 데이터 변환을 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기재해 놓은 겁니다. 25년도 기준으로 이제 연습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4번에서 F2번 눌러서 김기웅인가요? 주인공이? 자, 김기웅을 불러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자,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월에 직장공처로 이사 가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또 받은 게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선 요 자료를 소득명세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전근무지에다가 자, 주식회사 해탈 상사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되어 있나요? 해탈 상사. 자, 사업자 번호 1208호. 자, 그 다음에 2227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근무 기간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6월 30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급여는 2,400이에요. 입력해 주시고요. 상여가 있죠? 예, 상여는 3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육수당이 있네요. 그럼 그죠? 보육수당. 보육수당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보육수당 6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전근무지에서 4대 보험 낸 거랑 결정세액 입력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자, 맨 밑에 보시면 이 문제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전근무지에 4대 보험 낸 게 있으니까 그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1388 문제 보시면 000. 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89000. 그리고 고용보험료 235 600 이렇게 잘 보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1610 0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자, 오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입력 다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세금. 전근무제에서 결정세액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퇴사자가 생기면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세액을 부담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에는 전근무제에서 퇴사할 때 연말정산 해봤더니 요 금액이 나온 거죠. 근데 퇴사 직전까지 낸 게 이 금액이니까 요 95,000원은 정산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전근무제에서 부담한 건 결정세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암기해야 됩니다. 자, 소득 합산할 때는 전근무제에 결정세액을 입력한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소득세가 1, 2, 5, 000, 또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1, 2, 5, 1, 2, 5, 500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오타나지 않게 또 확인해 보시고요. 결정세액을 입력한다는 거, 여기 또 주의사항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 정답지에다가 캡처해 놨으니까요. 그 참고해서 반복해서 입력해 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니까 자, 25년도 연말정산 자료가 나와 있고요. 국세청 자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축성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보자마자 안 되는 거죠. 저축성은 안 된다는 거. 자,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죠. 이건 가능하니까 바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교육비에다가 자, 얼마라고 돼 있으세요? 대학원 300만 원. 자, 본인 거 국세청이라고 돼 있으니까 국세청 라인에 맞춰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여러분? 자, 안경 매번 나오죠, 여러분. 안경은 50만 원까지만. 신용카드도 중복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로도 인정이 돼요. 질병치료비도 가능하죠? 실손보험은 따로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의료비 클릭하시고, 자, 본인 김기용 선택하시고요. 국세청이고, 자, 안경, 그죠? 아까 얼마였죠, 여러분? 안경이 60만 원. 본인 질병 치료가 250만 원. 그러면 뭐 어차피 다 국세청 자료니까 그냥 묶어서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묶어서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 따로따로 입력해도 상관없고. 제가 해답에는 따로따로 입력을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따로따로 입력해 볼까요? 같이 합산해서 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경에 대한 뭐 따로 영수증이 있다 그러면 그건 따로따로 하셔야 되겠지만 이건 다 국세청 자료니까 꼭 따로따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따로따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경 구입한 게 60이지만 50만 원까지만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입력해 볼게요. 합쳐서 해도 상관없고요. 국세청 자료. 자, 200 얼마인가요? 문제 보니까 250이죠. 자, 실손보험 받은 건 따로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실손보험 받은 게 얼마죠, 여러분? 50이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합쳐서 입력해도 상관없다. 이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 다 공제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탭에서 클릭해 주시고, 자, 문제 보니까요. 신용카드가 2,120만 원 사용을 했는데, 대중교통 쓴 게 120이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 빼고요. 그거 빼고, 신용카드는 2천만 원만 입력하시고요. 대중교통 칸에다가 얼마라고 돼 있죠? 120. 그 문제 보면서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불카드 130인데 30은 전통시장이니까 전통시장에다 30 입력하시고 요걸 제외한 나머지를 직불 안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시죠, 여러분? 현금 영수증 120인데 도서 공연 현금 영수증 쓴 거는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기 현금 영수증 쪽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답 그림에도 이렇게 캡처 화면을 해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또 반복해서 입력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 30과 원금 상환액 300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지금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연말정산 입력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요 대출 기간 노란 색깔 되어 있는 부분은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공제를 말하는 거고, 요 위에 부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그래서 이 대출 기간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이 얼마죠, 여러분? 원리금이니까 원금과 이자를 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33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입력을 다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눌러 주시고요. 확인 눌러 주시고, 자, 이렇게 불러오신 거 확인한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결정세액이 420만 6,948원이 나왔네요. 이렇게 해답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시니까 해답 그림 참고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답 그림도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따로 뭐 작업 완료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문제에서 뭐 작업 완료해라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또 따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입력되어 있는 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급이 나왔네요. 이 사람은.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11회 기출문제 연말정산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